오늘 또 진행할 내용은 영양소의 소화 흡수. 오늘의 내용은 소화기계부터 해가지고 음식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머물러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그 순서대로 입에서부터 대장까지 쭉 이제 가는데, 강아지를 보게 되면은 음식물을 먹어요. 그러면은 위에 1시간에서 5시간 머무릅니다. 소장이 제일 긴데도 불구하고 대장에서 제일 오래 머무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자. 오늘 아침에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구토를 했는데 음식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오늘 아침에 내원을 했어. 밥 먹기 전에. 밥은 어제 밤에 줬을 거 아니에요. 토사물이 나오면은 돼요, 안 돼요? 토사물이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그 심각한 문제야. 위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졌던 어떤 뭐 그런 문제, 좀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의 이용 단계를 보면은 먹는 것, 그리고 소화라고 하면은 잘게 쪼개는 거예요. 큰 입자는 몸 안으로 안 들어갈 거잖아. 잘게 쪼개야 되는 거지. 잘게 쪼개졌으면은 이 몸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걸 이제 흡수라고 한다. 몸에 들어갔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대사라고 한다. 구강에서 소화를 보면은 소화 요소가 나옵니다. 전분의 소화 요소. 알파 아밀레이스가 나오는데,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구강에서는 소화시키는 작용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화학적 소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화학적 소화가 있고 기계적 소화가 있잖아요. 구강은 원래는 이제 개고양이는 기계적 소화만 한다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화학적 소화도 일부 강아지는 한다. 고양이는 굉장히 미약하거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의 소화. 그래서 이제 위는 저장의 역할과 죽처럼 만들어주는, 염산을 분비해가지고 음식물을 죽처럼 만들죠. 그리고 미생물 사멸과 함께 염산의 분비를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도 이제 위에서 분비가 되죠. 펩신으로 분비되면 분비되는 동안에 위 세포를 다 녹여버리겠죠. 위 세포는 단백질이니까. 녹이지 않기 위해서 펩시노젠을 분비를 한다. 처음에 펩시노젠은 주로 염산에 의해 가지고 펩신으로 변환이 되고, 그리고 일부 변환된 펩신이 다시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변환시키고, 펩신의 분비는 이렇게 동물류의 단백질을 먹었을 때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율이 더 높은 거예요. 위배출 시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임상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대형견이 위배출 시간이 소형견보다 더 길다라는 얘기는 대형견이 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길다. 대장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대장은 일부 수분하고 전해질은 삼투압에 의해서 흡수가 되겠죠. 먹은 거는 안 된다. 먹은 건 거기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영양소가 흡수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먹은 거는 대장에서는 흡수 안 된다고 이제 보셔도 된다. 대장에서는 수분만 흡수가 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변이죠. 변. 여기서 몇 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인데 몇 번 변이 제일 좋은 변이에요? 2번이죠. 2번. 이 변은 어때요? 이것도 정상변에 해당이 됩니다. 3번도. 하지만 좀 질고, 이게 뭔가 들었을 때 바닥에 좀 많이 묻을 것 같죠. 바닥에 거의 안 묻어 있어야 돼. 모양이 유지돼야 되고. 옛날에 시골에 이제 강아지들 이런 똥 많이 쌌어. 황금변은 별로 좋지 않아요. 황금변은 오히려 식물성 식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거나 식이섬유와 같은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면 황금변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사람은 좋은데 강아지는 좀 진한 게 좋아, 개고양이는. 그 다음에 요거는 너무 적게 먹었을 때, 또는 변비와 같은 다른 위장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여기서부터는 좀 질병과도 연관이 있는 단계죠. 설사. 설사는 장의 수분 흡수가 감소되는 것, 또는 분비량이 너무 증가한 경우. 설사는 한마디로 똥에 물이 많은 거를 설사라고 한다. 발변기전은 이렇게 삼투성 설사, 투과성 설사, 분비성, 운동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다. 심한 급성, 심하게 아까 수양성으로 설사를 하는 경우, 또는 2주 이상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에 설사를 하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설사를 하는 경우에 운동량이 늘어나서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급성 출혈성 설사, 이거는 음식물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런 독성 물질들을 섭취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죠. 혈액을 엄청나게 많이 싼 거예요. 그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대변의 색깔 끈적끈적하고 까만색, 위궤양일 수 있겠지. 근데
철분 섭취량이 많아도 변이 까매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빈혈 치료를 하기 위해서 철분을 보조적으로 제공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변이 까매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혈변이다, 피가 보인다 그러면 대장의 문제다. 근데 암적색변이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경우일 경우가 많다. 지방변이다, 이건 지방 흡수 불량. 녹색변, 기생충이라든가 독소, 오랫동안 절식했을 때도 녹색변을 보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 변에 흰 반점이 있다, 기생충. 전반적으로 희다 그러면 칼슘 섭취량이 과도했던 경우겠죠. 그래서 변냄새, 변냄새는 단백질이에요. 원인이 단백질이다. 대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도달하게 되면은 정상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데, 정상 미생물은 이렇게 이제 좋은 것들도 만들고 나쁜 것도 만든다. 이렇게 파란 거는 좋은 것, 나쁜 거, 빨간 건 나쁜 거. 근데 이 5가지가 전부 다 변냄새를 유발합니다. 전부 다 아미노산의 단백질에서 유래된 거예요. 단백질 함량이 너무 많거나 또는 품질이 좀 떨어지는 단백질원을 많이 썼을 때 변냄새가 심해진다.